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개최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교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혜 건설주 반등의 시작이냐 모멘텀 부족이냐.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주요 건설주 1분기 실적과 증권회사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데요. 서울 주택 가격이 석 달 만에 오르면서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건설주의 1분기 실적과 증권사 투자 의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4개사의 실적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의 실적 보시죠. 매출은 4조 1,453억 원, 영업이익은 1,715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영업이익 감소와 관련해서 대형 현장의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된 영향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자재비 등 공사비 증가로 인해 이익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매출은 18%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535억 원으로 약 13% 감소한 건데요. 동사는 선착공 물량이 약 1만 가구에 달하면서 원가율 산정이 늦춰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우건설의 실적도 보겠습니다. 매출은 2조 2,495억 원으로 약 16%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은 3.5% 감소했습니다. 매출 상승의 원인은 국내 주택사업과 이라크, 나이지리아 등 해외 프로젝트 매출의 증가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DLENC의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는데요. 약 37% 줄면서 1,2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동사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자회사 DL건설의 1분기 실적 부진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건설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건설주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건설사의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면서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공정률 지연이 실적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수주의 본격적인 확대 없이는 지금의 주가는 부담인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심주로는 현대건설을 꼽았는데요. 건설업종 내에서 현대건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파워와 관계사와의 협력이 탄탄하고 국내외 수주 확대도 뚜렷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하나투자증권의 의견도 보시죠. 건설업종 내에서 신탁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신탁사는 영업수익 성장의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수주의 증가가 작년 4분기부터 반영되고 있고 도시정비 사업에서 신탁사의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시 신탁 방식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신탁사의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주로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제시했는데요. 한국자산신탁은 자본 규모 1위의 부동산 신탁사로서 실적 안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는 가파른 수주 증가가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주 실적과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건설주 좀 주가가 반등하기는 했지만 생각만큼 주가가 오르지 못했죠. 최수창 파트너님, 네. 건설주 3월 대선 전후로 워낙 좀 많이 오르다가 그 이후에 좀 정책적 모멘텀이 약화가 되면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좀 주가 부진 배경 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건설주가 썩 좋을 일은 없습니다. 예. 근데 과거만큼 건설사들이 재무적으로 부채비율이 아주 위험성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비율이 높은 좀 중형,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부진할 수 있는 실적이겠습니다만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 3월 달, 5월 달에 미국 FOMC 금리 인상하면서 일정 부분 주가 하락을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상승을 좀 제한시킨 모양새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물가 정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철근값 톤당 120만 원 넘어갔죠. 철근값 뿐이겠습니까? 콘크리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가 또 인건비마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사들의 상승 모멘텀을
키우지 못하고 잡아 끌어내리는 약간 단기 하락의 요인으로 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부진의 배경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분양 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전임 정부에서는 분양 시장이 워낙 핫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분양 시장 아마 아파트 쪽에 부동산 관계자분들 중개인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이제 분양 시장에서의 어떤 그 전매라든가 이런 합법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위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분양이 서서히 나오는 것도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건설사들의 상승 모멘텀의 촉매자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벌써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의 건설주에 대한 정책, 부동산 정책이 건설주의 호재로 작용할 걸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호재를 작용한다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정과 긍정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포커스에서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파트 미분양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거고 분양가도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쪽으로는 하여튼 매기세가는 돌 수 있다. 어떤 거냐면 도시정비, 재개발, 요게는 속도전이 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이런 도시정비라든가 서울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들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제 원전 부분인데 원전은 글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원전 소식은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원전 소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수소법이 이번에 개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졌거든요. 그러면 수소법 같은 통과되면은 수소법 같은 경우도 결국 플랜트 사업이기 때문에 플랜트 EPC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사들, 대형 건설사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라든가 뭐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 엔지니어라든가 이런 기업도 대형 건설사들은 수소법 개정에 대해서도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원전보다는 오히려 수소법이 현실적으로 더 빨라서 예. 또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사 수주권들이 나타날 가능성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주들 좀 실적도 궁금한데요. 건설주들 1분기는 좀 실적이 이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뭐 막상 까보니까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좀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의 포인트에 있어서 제가 예. 본 것은 그렇게 다 좋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발표된 기업은 오히려 삼성물산이고요. 예. 하지만 또 1분기의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삼성물산은 감소했어요. 이걸 예.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물산은 1분기 4조 8천억 정도 수주고요. 대우건설은 2조 6천억, 현대건설은 8조 9천억 정도, 그다음에 GS건설은 3조 3천억. 예.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하면은 삼성물산은 감소했어요. 다른 건설사들은 수주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 자체로는 삼성물산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예. 실적으로 삼성물산을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건설사들의 실적 자체가 매우 좋았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관건은 네. 해외 수주인데요. 이 해외 수주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가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해외 수주 호황기였습니다. 예. 최대로 2010년도에 700억 불이 넘었었으니까요. 그러다 그렇죠. 2015년도에 기억하기 쉽게 2014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 400억, 사자잖아요. 400억 불이 이탈되기 시작했거든요. 못 넘었죠. 네. 그래서 2015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200억 불, 300억 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일단 이달 현재 시점까지 올 초 들어서 이달 들어와서 현재까지 100억 불을 수주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올 연내 400억 불을 돌파할지 하반기 수주권이 좀 몰려 있긴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주목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해외 수주의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건설사들의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매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SOC 사업이라든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많기 때문에 수주권들이 늘어났는데 예. 관건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국면은 이번 2분기에 철근가 원자재 값들이 다 올라가면서 이익 부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전망에 있어서 건설사들의 어떤 핫한 모멘텀은
실적보다는 수주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느냐,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또 건설주 하면 건자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 들어서 건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 네. 건자재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 탑픽은 어떤 종목으로 보십니까? 한 번에 건자재 중에 탑이요? 네. 아, 네. 좀 탑을 바로 얘기할 뻔했어요. 230 캐치를. 네, 이 건자재는 과거 우리가 이제 건설주들이 공급 확대할 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 시기에 뭐 주방 쪽에서 한샘이나 NX 이런 것도 많이 갔는데 가구가 예.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쪽에서는 리모델링 관련된 이런 쪽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당시에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 개정법이 나오면서 핫하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결국 주택 공급 확대거든요. 근데 이 주택 공급이 이제 민간과 공공 뭐 이번 현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 쪽에서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만 예. 이 부분이 주택 공급 확대가 된다면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거푸집 관련된 것이 가장 탑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실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뭐 철근이라든가 또는 시멘트라든가 네. 이런 쪽도 반영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핫한 게 이번에 그 건축 완화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 한다면 결국 거푸집 관련된 삼목에스폼이라든가 금강공업이 가장 시장에서 좀 핫한 탑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리모델링 관련된 것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인테리어 관련된 것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은요. 예. 이유인즉 실질적으로 소비 시장에서 최근에 아파트 분양가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소비가 위축되는 국면에 있어서 아직은 리모델링 관련주라든가 건자재 쪽에서는 핫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좀 더 지켜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최수창 파트너님이 캐치한 종목 무엇인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삼성물산입니다. 아까 뭐 플랜트 업체 말씀하시면서 네네. 언급을 하셨죠? 요게 이제 오늘 좀 힘줘서 얘기할 건설주예요. 네. 이 삼성물산은 1분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잘 느껴요. 1분기 건설사에서 유일하게 이익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나왔다는 거고요. 예.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 상사 부분도 하잖아요. 이 그렇죠. 상사 부분의 중개무역 트레이딩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깜짝 놀랐어요. 2017년도 연간 2017년도가 1,496억, 2018년도가 1,459억, 예. 2019년도가 1,062억. 연간입니다. 2020년도가 934억, 21년도가 2,960억인데 예. 올해 1분기에만 상사 부분 영업이익이 1,900억. 그러니까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네요. 예, 상사 부분에서는 분명 뭔가 다른 이슈가 있다. 다시 예. 말하면 실적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온 건 지속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보되는데 예. 특히 뭐 이제 세세하게 얘기하면 비료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라든가 농업 관련된 식량 관련된 이런 쪽에서 트레이딩 수익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해외 수주에 있어서 아까 했지만 전년 동기에서 감소했으나 올해 그 수주 목표치가 11조 7천억입니다. 예. 근데 1분기에만 무려 4조 8천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절반에 가까운 40% 이상을 달성해서 해외 수주 목표 달성은 올해 매우 긍정적이다. 오히려 초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 모멘텀이 됩니다. 원전인데요. 네, 소형 원전 관련돼서 SMR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형 모듈 원전. 예. 삼성물산이 전 세계 1위 기업,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죠. 실적으로 최초 설계 인증을 받은 기업입니다. 예.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지분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분 투자를 떠나서 협력 관계를 끈끈하게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2029년도에 가장 앞선 건데 2029년도 상업 운전 목표를 두고 있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진행하는 SMR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협력 관계에 있어서 SMR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붙는다면 그렇죠. 결국 삼성물산이 가장 추세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1위 기업인 기술력에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가 1위거든요. 예. 선도하는 이 업체하고의 협력 파트너십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지분 투자를 각각 2천만 달러, 5천만 달러 함으로써 예. 그런 협력 파트너십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동유럽에서도 SMR 추진하는데 이 회사 뉴스케일 파워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루마니아 쪽에서. 예. 이런 부분 본다면 상사 부분 실적 좋고 해외 수주가 1분기에 급격하게 달성을 하고 있다. 증가했다. 40% 이상.
그다음에 이 SMR 사업까지 본다면 삼성물산이 실적으로 국내에서도 재정비 사업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개발할 때 레미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레미안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그 흑석지구에서 뭐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결국 도시정밀 재개발할 때 레미안 브랜드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본다면 건설사 중에서는 삼성물산이 지금 시점에서 좀 가장 좀 앞서가는 모습, 예. 기대가 되는 모습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230 종목 캐치는 부동산 정책 수혜 건설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